혹시 제3기 신도시 청약 당첨에 관심 있으십니까? 그럼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제3기 신도시 청약 당첨 전략에 대한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좀 이따 뵙겠습니다. 저는 고양시 행신동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행신참전 공인중개사고요. 여러분 제3기 신도시가 여러 군데가 발표가 되었죠. 고양 창릉 신도시뿐만 아니라 남양주 왕수, 그다음 인천 계양, 부천 대장, 그리고 하남 교산, 과천까지 여러 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3기 신도시의 청약 당첨과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신도시가 대동소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3기 신도시 청약 당첨 전략, 고양 창릉 신도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창릉 신도시의 위치를 보면은요, 거대한 주거벨트로 이루어진 곳의 중심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이 서울이고요. 이 위치는 여기 오른쪽에 바로 보면 서울과 근접한 바로 접해 있는 향동지구, 그리고 은평 뉴타운을 지나서 지축지구, 삼송지구, 그리고 제 마우스를 따라가다시피 원흥지구, 그리고 이쪽에 화정지구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이 행신지구 쪽에 가운데 중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던 지역이지요. 자, 그러면은 창릉 신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제가 창릉 신도시와 관련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는데 혹시 못 보신 분이 있으면은 여기를 참조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창릉 신도시는 규모는 246만 평입니다. 총 38,000호가 입주할 예정이고요. 그렇다면 인구로는 약 10만 명 정도를 수용하는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울 중구 기준으로 10km 안에 있고요. 여의도까지는 한 25분밖에 걸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신촌까지도 15분 내지 20분 정도면은 접근 가능한 곳입니다. 서울 경계로부터 1, 2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고양시 덕양구에 창릉동, 도내동, 용두동, 화전동 일대를 그 위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릉 신도시의 특장점은 가족 용지가 가용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역 교통망이 3기 신도시, 창릉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같이 준비가 됩니다. 지하철 고양선 세전역으로부터 이어지죠. 그리고 BRT 버스, 급행버스 노선, 그리고 연계도로가 새롭게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호수공원을 포함한 자연 녹지 비율이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이 되는 명품 쾌적한 신도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왜 로또 분양일까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해봤습니다. 34평형 기준으로 저는 예상 분양가를 4억 5천 정도 중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 가격은 8억 정도를 보는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P가 3억 5천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되는 것을 제가 산출한 근거는 아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이쪽에 향동지구가 분양이 2016년도에 됐고요. 원흥지구 2015년도 됐고 삼송지구가 2009년에 됐습니다. 이쪽에 있는 지역에 분양가하고 지금 현재 제가 부동산 공동중개망을 통해서 파악한 실거래가를 통해서 이쪽 창릉 신도시의 분양 예상가하고 실거래가를 예상한 겁니다. 향동지구 같은 경우 2016년도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제가 여기까지 했죠. 향동지구 하다가 말한 것 같은데, 향동지구의 분양가는 4억 5천입니다. 여기 보면은 평당 분양가가 있죠. 향동은 1,300만 원 해가지고 4억 5천 정도 됐고요. 실거래가는 지금 현재 34평 기준으로 7억 5천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한 3억 정도고, 여기는 향동지구는 대표적으로 창릉 신도시가 발표가 되고 세진역으로부터 이어지는 고양선에 향동지구역이 생겨서 갑자기 혜택을 많이 본 지역이 바로 향동지구입니다. 지금 실거래가가 7억 5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원흥지구는 2015년도에 분양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평당 분양가 1,075만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3억 6,500 정도였고, 지금의 그 실거래가는 34평 기준이 한 5억 5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는 2억이 조금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삼송지구는 2009년에 분양이 됐지만 그때 당시에 분양가도 1,135만원으로 좀 낮지는 않았는데요. 그때 이제 3억 8,500만원 정도였고, 지금 실거래가는 6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한 8억 정도 잡은 이유는, 가장 인근에 있는 향동지구가 7억 5천에 형성됐고, 그 다음에 이게 실입주가 한 2025년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건축비라든가, 그 다음에 신규 아파트라는 이 메릿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길 둘러싸고 있는 각종 지구의 중심은 창릉 신도시입니다. 가장 높은 시세를 형성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8억을 잡아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죠. 창릉 신도시 분양가 추정은 원흥지구가 창릉 신도시의 토지 보상비와 가장 유사할 것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 대다수였고,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굉장히 싸요. 토지 대부분이 농가 밭으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임야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다만 창릉 신도시의 경우에는 광역교통 부담금이 토지 조성 원가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해서, 그리고 또 인근 향동지구의 평균 분양가를 참조를 해서 저는 한 1,35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비슷한 원흥지구보다는 상당히 좀 높게 형성이 됐죠. 이제 바라는 게 있다면 LH가 토지 장사를 좀 안 하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예상 시기는요, 이렇습니다. 3기 신도시는 30만호로 공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아마 분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순차적으로 입주될 것은 필연적인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창릉 신도시만 떼놓고 바라보면은 38,000호 내에서도 수년간에 걸쳐 입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약 3년에서 5년간에 걸쳐 입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창릉 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는 때까지는 발표로부터 거의 한 10년 정도에 걸쳐서 완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움직임이 하나 있었는데, 2019년 10월 15일 날 남양주 왕숙하구 왕숙2, 그 다음 하남 교산지구, 그리고 인천 계양 신도시와 가천 택지지구에 대해서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창릉 신도시가 2020년에 공공주택지구 단위계획 지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의 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은 2020년 지구 단위 계획 및 승인이 있을 것 같고요. 2021년도에는 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나 2022년 상반기 중에는 토지 보상이 아마 실시가 되겠죠. 그리고 2022년 하반기부터는 주택 분양 그리고 공사 착공을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 말 시범마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가 예상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당첨 요건을 바탕으로 한 당첨 전략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청약통장 1순위가, 청약통장이 1순위가 안 된다 그러면 1순위를 만들거나 유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창릉 신도시는 조정지역이 당연히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청약통장 1순위는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 돼야 되고, 불입기간은 24회 이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양받기 전까지는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창릉 신도시는 공공주택지구가 당연히 지정될 것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해제 면적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는 것은 필연입니다. 이때 민간 분양 시 무주택자에게 매우 유리한데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가 적용되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은 50% 이하에서 지자체별로 가점제를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점제 총 84점 중에서 무주택 최고 가점은 32점을 차지합니다. 가점제와 관련된 것은 제가 또 후에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주자 우선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1년 이상 거주하시기 바랍니다. 창릉 신도시는 그 면적이 66만 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로 해당 건설 지역 거주자, 즉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30%가 우선 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역 고양시 주민하고 경기도민에게 20%가 배정이 되고요. 그리고 고양시하고 경기도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50%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거주자는 총 3번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쪽 창릉 신도시에 당첨을 원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1년 이상 거주하시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적정한 시점을 선택하셔서 전세가 됐든 월세로 무주택자의 자격을 유지하시면서 이쪽으로 거주해 오시길 바랍니다. 3호선 라인 쪽으로는 일산 신도시라든가 화정 지역이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경의중앙선 쪽으로는 아무래도 행신지구 쪽이 가격이 저렴하고 전월세 시세가 저렴하므로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추시는데 좋은 지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네 번째로 특별 공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공공주택 지구에서는 공공분양의 80%, 민간 분양의 43%가 특별 공급됩니다. 제가 이걸 엑셀 시트로 작성을 해봤는데요. 특별 공급 합계가 80%,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80%, 민간 분양 같은 경우는 43%고, 일반 공급은 공공분양이 같은 경우 20%, 민간 분양 같은 경우 57%입니다. 이걸 설명드리자면은 특별 공급의 종류에는 기관 추천,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기관 추천은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5%, 장애인 등은 10%입니다. 민간 분양은 기관 추천이 10%고요. 여기 특별히 이제 비율이 많은 게 신혼부부거든요. 신혼부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겠는데요.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신혼부부는 특별 공급이 30%입니다. 자그마치 30%고 민간 분양회 같은 경우도 20%나 됩니다. 그리고 다자녀 조건으로 특별 공급은 공공분양 같은 경우 10%, 그리고 민간 분양 10%, 노부모 분양은 5%, 3%, 그리고 생애 최초는 공공분양회 같은 경우 20%의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이 특별 공급을 충분히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는요, 만약에 앞에 봤던 특별 공급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그 기간 동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은요, 무주택 기간, 그 다음에 부양가족 수,
입주자 저축가입 기간에 대해서 총점 84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은 32점, 부양가족수 그 최고점은 35점, 통장가입 기간의 최고 점수는 17점입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 다 합계를 내면은 84점 만점으로 본인의 각각 해당되는 가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면 가점을 높여야 되는데, 무주택 기간 1년이라도 좀 더 늘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청약저축 그 기간도 최대한 빨리 늘려야 됩니다. 빨리 가입을 하셔서 점수를 높여야 되겠고, 그런 어떤 노력을 특히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면은 부양가족 수가 될 텐데요. 그 0명 같은 경우 5점이거든요. 근데 애가 하나씩 그 태어날 때마다 5점씩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기간 동안 젊으신 분들은 가임 기간에 있는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애를 좀 많이 낳는 방향으로 해서 애가 하나 태어날 때마다 5점씩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서 청약 가점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그 청약 통장을 만들거나 유지하고, 그때 무주택자주의를 끝까지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거주자 우선 적용이 되므로 해당 지역의 전월세 등으로 1년 이상 거주하자. 그리고 특별 공급이 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자. 당첨 전략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밖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3가지 정도를 추가적으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그 예상과 실제로 이게 입주까지는 차이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를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분양돼서 입주 때까지 기간 동안, 준비 기간 동안에 자금 계획, 적어도 계약금의 10% 정도를 마련하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양식이라든가 청약 조건은요, 정말 너무 복잡하고 언제든지 변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편집을 해봐야 알겠지만 동영상이 또 길어졌을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이 굉장히 길었다면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제 동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3기 창릉 신도시 당첨 전략에 대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앞으로도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